저는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 대응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기민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정말 정리하다가 더 느꼈는데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검찰과 언론 폭력의 생존자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존자가 살아남은 이재명이라는 생존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톤 터치했다. 아까 유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가 이어달리기라면 이재명이 이재명에게 바톤 터치한 것이다. 그런 그래서 의미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기민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기초평론가 준비한 게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냐면 그래서 그 시절에 박상용은 왜? 그래서 그 시절에 이화영은 무엇 때문에 흔들렸나? 그래서 그 시절에 김성태는 왜 철석같이 검찰 편을 들다 말고 마지막에 말을 바꿨나? 이것만 질문하는 게 지금 재래 언론인데 맞는 질문이거든요. 다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빠졌죠. 그때 그 사람들이 무슨 보도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는가?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장동과 관련된 보도를 뭘 읽고 어떻게 판단했는가? 이거 다시 봐야죠. 지금이 딱 좋아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우 너무 힘들겠네요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책 2권 나온다. 너무 많아서 이거는 다 소개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아예 다 추렸습니다. 거기서 겹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기사 몇 개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정치 검찰이 이제 서사를 쫙 짭니다. 그 언론이 문장을 제목과 첫머리로 반복해서 계속 꽂아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이제 저는 민주당 대표고 그때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많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대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지금 대통령이고요. 이름 빼고 그냥 딱 이재명 이렇게 이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세상 모든 사건에 마치 공통 몸통처럼 보이게 만물 되는. 이재명설. 아 맞습니다. 네. 제가 제목을 만물 이재명이라고 뽑아봤는데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모든 화살은 이재명에게 갑니다. 수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에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깊숙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키워드를 던지기 시작해요. 대장동, 위례, 성남, FC, 백현동, 쌍방울, 대북 송금 던져 놓으면 저 진짜 죄가 엄청 많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면 사건 구조 다릅니다. 법리도 다르고요. 증거도 달라요. 그런데 언론에선 이거 하나하나 설명 안 합니다. 싸그리 어떤 마법의 키워드가 등장하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라고 딱 묶어버립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래 이재명 그래 뭐 좀 이상했어. 요렇게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게 되는 거죠. 단계를 총 4가지로 뽑아봤어요. 첫 번째, 지금 이제 한창 시끌시끌 대장동에 대한 몸통 만들기에 돌입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원래 조선일보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첫 스타트로 이제 연합뉴스, YTN, 뭐 뉴시스, 뉴스원 이런 데 통신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이제 하나가 씨앗이 돼서 쫙 퍼져나가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연합뉴스를 일단 먼저 뽑아봤는데요. 보고 계신 게 23년 1월 16일 기사고 1년 반 만에 정점 눈앞 대장동 수사. 이재명 주요 의혹은 맞습니다. 내용 네. 들어가면요. 키워드가 이거예요. 비리에 실제 있는 키워드입니다. 비리, 몸통, 이재명, 최종 판단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제는 돈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 이거 2월이에요. 그 다음 달이에요. 네. 네,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거 4,895억. 저는 이거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마어마한 돈의 배임의 최종 책임자라고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익도 651억 원 몰아줬다. 이제 검찰 논리가 전면에 배치가 쫙 되는 겁니다. 저 비리 몸통 이재명이라는 말 지금 들으면 뜨아하지만 이때는 정말 하루에 10번 100번씩 쓰던 제 표제였어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가져오지 못했지만 이른바 보수지라 불리는 것만 그런 거 아닙니다. 거의 모든 매체가 다 그랬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모든 곳은 아니지만요. 영장 청구, 소환 국면에서까지 검찰 문장이 거의 모든 중심 서사를 자리 잡고 있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건 패키지화입니다. 이게 백현동, 쌍방울, 정자동, 연합뉴스 제목만 봐도 아실 텐데 남은 수사도 무더기 그리고 내용을 이것도 그 아까 보신 저 뉴스 나왔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 때예요. 백현동, 쌍방울, 정자동, 이재명, 남은 수사도 무더기. 자, 무더기. 그리고 내용 들어가면 남은 수사 수두룩입니다. 이래 버리면 느낌 오잖아요. 그리고 뉴스원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견운 검찰 대장동 쌍방울 수사도 속도. 그러면 사건 설명 아닙니다. 사람들 인식에는 줄줄이 남았구나. 끝도
없네. 이재명 저 아주 나쁜 놈이구만. 이런 느낌만 빡 생기는 거죠. 숨 쉬듯이 비리를 저질렀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이제는요, 이게 더 악랄해지기 시작하는데 동기까지 대신 써주는 단계로 이릅니다. 자, 정치적 치적을 위해 범행했다라고 이제 연합뉴스는 뽑더라고요. 그리고 뭐 세계일보나 뭐 굳이 언론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요. 가령 비슷한 프레임으로 전면에 올립니다. 여기에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이런 식이에요. 정점, 최종 판단, 예견된 수순, 마무리 단계 막 이런 말이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게 이제 그때 이것도 2월인데 23년 2월인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치적을 위해 범행했다. 라고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제 최종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던 사건이 두 개였거든요. 대장동하고 성남FC. 뭐 대장동은 이제 개발이 되면 지지율이 올라갈 테니까. 성남FC는 뭐 축구를 잘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테니까. 정치적 이익이라고 했었죠. 네. 자, 그래서 겉으로는요, 마치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이제 범죄 결로만 남았어. 그런 분위기를 쫙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참 디테일을 소개 못 해드려서 안타까운데 결국은 검찰 진술서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이렇게 해서 범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제목에 보통 몇 쪽이다.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완성하는 단계인데요. 대북 송금까지 쫙 이어 붙여서 이제 주범 공범 서사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 국조특위에서 보는 그런 영상들과 이제 맞물려서 보시면 이것이 쉬우실 거예요. 상용이가 좋아하는 맞습니다.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서는 이재명이 이제 보고받았냐, 지시했냐, 뭐 이런 거 핵심이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박상용 녹취에서 이제 녹취 좀 쭉쭉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재명이 주범되는 자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로 이제 하나 둘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재명, 김성태, 이화영 이놈들 다 공범이야라는 그런 서사로 기사가 쏟아졌는데 이제는 그 진술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게 만들어졌네라는 것이 밝혀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많은 정말 이 숱한 기사 중에 최악을 하나로 꼽아봤습니다. 뭔데요? 근데 저는 좀 충격받은 게 이걸 아직 안 지웠더라고요. 그래요? 동아일보인데요. 네. 정말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 멋지게 단독 단 거 보이시죠? 21년입니다. 오, 그분. 세상에. 저는 칭찬을 드리기 위해 말씀드리면 저 동아일보 고도예 기자님은 제가 아는 보수 언론인들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투철한 검찰주의자십니다. 자주 만나는. 옛날부터 그 검수완박 모드이던 시절부터 지금 이제 특사경을 그 검찰의 지휘권 없이 내버려두면 무슨 저 지옥도가 펼쳐지는지 이런 기사까지 젊은 나이에 정치부에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검찰 기사 계속 쓸 수 있는 거 보면 진짜 유능하고 본인 자체가 투철한가 보다 이런 생각 들어요. 늘 감탄해요. 이거 쓰셨구나 단독으로 그때. 그런 네. 투철한 분이라 아직 기사가 그대로 있나 보네요. 오늘 정리하다 너무 놀랐는데요. 네. 일단 사실상 그분이라는 게 이재명이라는 프레임이요. 선거판 전체에 뿌려졌습니다. 그랬죠. 그걸 어떻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이었어요. 이거는 파급력이 굉장했는데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다시 봤더니 정영학 그 회계사의 녹취록 있잖아요. 그분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네. 딱 한 번. 근데 그것도 이재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랬죠. 근데 이런 기사를 쓰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이 이재명이라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위리의 신도시가 이재명이 되죠. 위더르신이요? 예, 신도시를 사람으로. 정말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검증이 안 된, 저는 검증이 덜 됐다고 말해야겠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징어 같은 이 그분 하나가 이제 언론 정치권 타고 이제 거대하게 공격 프레임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많은 언론들을 봐서 저는 키워드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론사만 달랐지 문장 틀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통찰이에요. 이게 저 기자평론가가 이제 알려주실 이 많은 우리가 읽는 기사문들에 이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 이젠 걸러야겠다. 너무나요. 예. 이게 여러분들 이게 다 읽으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기 힘들잖아요. 주어랑 서술어를 한번 보면은 이게 좀 파악이 쉽습니다. 주어가 늘 검찰, 법조계, 수사팀 요렇게 들어가고요. 검찰이 판단했다. 그쵸. 검찰은 규정했다. 이런 걸 많이 보시잖아요. 검찰에 따르면 드러났다.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 기사가 수사기관 해석이 사실보다 먼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위치도 키워드로 뽑으면 아까 말씀드렸듯 비리, 몸통, 최종 책임자, 민간업자와 공모, 수천억 손해, 정치적 치적을 위해서 범행
이게 들으면 아주 나쁜 놈 같잖아요. 기사 자체가. 겉으로는 의혹이라 하나 이미 문장 구조에서 범죄자 확정 그런 형식이었죠. 그러고서는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 26년 되고요. 위례신도시 이 개발 비리 사건 1심 전부 무죄 났습니다. 항소도 포기했고 여기서 정영학 녹취록이 위례신도시가 윗 어르신 정말 장난치나 싶은데요. 이런 논란들도 있었다는 거 이거는 꽤나 핵심이라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그림을 그립니다. 시나리오를 쫙 짜요. 방향을 정해놓으면 언론들은 거기에 쭈르륵 따라와서요. 문장과 키워드 중심으로 거기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사건들을 줄줄줄줄 묶어버려요. 그래서 대중은 그거를 자세히 보기보다는 재판보다는 먼저 악인 이미지를 소비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걸 들이대도 더 이상 귀에 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재명은 대통령이라도 돼서 이런 것들이 크게 밝혀지지만 나중에 무죄, 항소 포기, 뭐 녹취 내용 이게 왜곡됐다는 논란이 밝혀지든 아니면 진술 회유 정황이 드러나도 이거는 처음에 낙인 찍힌 게 없어지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한 사건 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을 진짜 죽으라고 밀어 넣은 것에 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표현이. 그래서 정치 검찰이랑 언론이 그냥 거의 한 몸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만물 이재명을 만들려고 세상 모든 범죄는 이재명으로부터 통한다. 이렇게 만들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소식을 좀 전해봅니다. 네. 야, 이거는 진짜 이게 다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네. 또 느끼지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진짜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사실은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정치인이 뭐 비록 내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 국면에 이 정치인이 연루돼서 수사를 받거나 하는 과정에 있다면 우리가 그 언론 보도를 보는 관점은 내가 어때야 하는구나. 이제 그런 이제 좀 뭐랄까 개념을 좀 갖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참 뭐랄까 이번에도 많이 또 배워가는 뭐 단계입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이 고질적인 행태들이 재래 언론에 남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검찰발 받아쓰기라든지 이런 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항상 경계하면서 언론 보도를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저 일본 미디어의 환경이 참 나쁘고 일본 미디어 사회에 참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 어차피 보수적인 언론들만 남아 있기도 합니다만 이 보수성과 더불어서 사람들을 겁먹게 만드는 이제 사회면과 그 정치면 보도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일본은 재판이고 뭐고 필요 없고 편의점에서 소매치기나 뭐 그런 간단한 거 하다가 붙잡혔다. 구속이 안 됐다. 그래도 얼굴이 나옵니다. TV 방송에. 그냥 오픈을 해버려요? 사람이 누군지 공개합니다. 예. 실제로 나중에 CCTV를 따보니까 그게 아니야. 뒤집어지면 뭐 늦었어요. 예.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왜 검찰이 있고 수사사법관이 있고 법원이 있으며 법원이 삼심제를 하고 영장을 확인하고 반려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가? 죄인이라고 낙인 빨리 찍지 않으려고인데 우리나라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봤던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늘 기본으로 여기고 있던 이거 하나만 기초평론가가 오늘 전달해 주신 것만 기억하셔도 좋겠다.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규정했다 라는 문장만 피해도 우리는 인생 꽤 건강해지지 않을까? 아니, 그쵸. 만약에 예전에 검찰에 따르면 쿠팡은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해서 잘못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기사문이 있다면 실제 의미는 뭐죠? 어미주는 무혐의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놓고 수사검사들을 압박했다가 맞는 문장이잖아요. 그걸 찾아내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앞에 문장을 보고 믿지라도 말자.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제레미디어 연구실 시간이니까 이게 그 3인 성호가 되려면 검찰이 악의적이어야 되고 보수 정당이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언론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저 박영식 앵커하고 앵커가 전해줘왔던 얘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론이 내가 지금 검찰발 단독에 눈이 멀어 있다가 또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 어떡하지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그알 오보 지적은 SBS가 그것을 가지고 처음 겁을 먹은 순간이 아니었을까? 논두렁 시계 보도 때 SBS가 겁을 먹었을까? 그랬으면 그 기자가 아직 그 회사에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예. 언론이 겁을 먹는 경험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네. 근데 이제 했잖아요? 물론 앞으로 검찰이 남아있진 않겠지만 검찰 뭐 남은 기간 동안 뭐 이런 수사를 또 하고 싶어 한다 칩시다. 눈치를 보겠죠. 그리고 또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우리 이제 저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그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기 쉬우니까 어떤 권력은 나눠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나누어지면 검찰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이 주는 유혹을 또 누군가가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가 똑같은 반지가 아니라 뭐 10개로 쪼갠다고 해도 반지는 반지니까 그 반지가 주는 어떤 유혹이 있겠죠. 정치인을 수사하는 경찰이든 아니면 중수청의 수사관이든 나도 정치를 쥐고 흔들어 볼 수 있을까? 하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때 기자들이 들러붙을 거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우린 이걸 또 볼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검찰 개혁의 다음 편이에요. 권력은 쪼개질 뿐 없어지진 않아요. 그 권력의 받아쓰기를 해서 지금까지 꿀 빨았던 기자들은 하나도 쪼개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받아쓰기의 터전을 찾고 있어요.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중수청이 될지 국수본이 될지 또 다른 누가 될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기자들이. 진짜 그건 모르죠. 맞아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언론 견제가 더 중요한 검찰 개혁입니다. 아니, 저희 제레미디어 연구실은 그 100년 해도 소재가 나오겠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박영식님과 경험이 있으시니까 법조팀에서 검찰이 가장 먼저 단독 주는 기자를 데스크에서 혹은 보도국에서 얼마나 우러러보는지 알잖아요. 그럼요. 이게 민간이나 우습게 보지 그 사람 얼마나 멋있게 보는지 알잖아요. 바로 특종인데요. 그런 사람들 공천도 잘 받아요. 나중에. 그럼요. 그 네트워크를 법조팀에서 네트워크를 잘 쌓은 사람이 만약에 정치부로 옮겨도 그 안에서 네트워크를 또 잘 쌓죠. 인간의 사회성과 뭐 사회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좀 넓은 범주고. 대한민국 헌정사 최장수 총리가 그런 기자 출신입니다. 동아일보에. 그러네. 네. 그러네. 네. 이들이 안 받았었다면, 이들이 검찰이 드러났다라는 문장을 자주 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검찰에게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 네. 저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각자가 진실로 가는 항해를 각자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누가 이걸 떠먹여줘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뭐 민주시민 여러분들께서 무수히 많은 언론 보도를 보면서도 수사기관의 이 공소사실이라는 것, 또 기소기관의 공소사실이라는 게 사실자가 붙어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실이냐 아니냐는 거를 지금 우리 요즘에도 보고 있잖아요. 네. 조작된 사실이라는 거. 결국에는 뭐 피사실, 공소사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권력기관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결국 사법부에 가서 판단받는 과정 안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근거들을 각자가 취합해서 그 진실로 찾아가는 항해는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더 끝없이 노력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언제든지 재래 언론이 배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냥 지금 빠지시는 게 어때요? 풍덩. 네. 저희가 아니면 편한 배를 드릴게요. 이것 타고 그냥 넘어가시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남는 게 있는 재래미디어 연구실 시간이었습니다. 기초평론가 방영식 앵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